이 시간입니다. 2022년 트렌드를 알려주실 강사님은요. 저는 이사장님을 생각했을 때 이분의 글솜씨, 글빨, 어휘 구사력이 한때는 문학 소녀를 꿈꾸지 않았나 싶었죠. 요즘에 라나방에 통 안 나타나셔서 이분의 세련되고 멋진 그 남다른 댓글을 볼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사무실에서 뵈면 카톡과는 아주 반대로 에너지가 엄청 좋으세요. 현장에서 요즘 엄청난 열정으로 뛰고 계신 우리 이계옥 강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망할 수업하고 공유하셔야죠. 있는 이계욱입니다. 네,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네. 혹시 매년 10월달 되면 출시되는 책이에요. 그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로 등극해서 올려져 있는 책 뭔지 아시나요? 네. 답을 다 줬죠. 트렌드 코리아라고 해서 그 김난도 교수님과 그 서울대 트렌드 분석하는 팀에서 매년 이 책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 벌써 16번째라고 해요. 정말 많이 나왔죠. 저는 몇 년 전부터 읽기 시작해서 작년에 되게 심도 있게 봤고 올해 저희가 이게 트렌드를 읽기 위해서 꼭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저희 6시 모닝 독서 하거든요. 윤진아 사장님 주축을 해서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거기서 이 책을 진행하면서 이번에 여러분께도 같이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야야야. 네, 저는 삼성에서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자가 면역 질환 중 하나인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아프지 않던 제가 아프다 보니까 그러고 싶지도 않아가지고 이것저것 막 알아보던 차에 지인을 통해서 에이즈락 TR90을 추천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 여기서 91 패키지 저희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맨날 외치잖아요. 정말 제가 3개월 만에 새롭게 태어나면서 너무 염증이 심해서 심할 때는 제가 거의 누워가지고 밥을 차려주는 걸 먹는 지경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염증이 전체 퍼지면서. 근데 90일 만에 제 몸이 차츰차츰 좋아지면서 염증 수치가 점점점 잡히가 됐고 그러면서 제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한테 자연적으로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통장에 돈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뭐지? 하다 알아보던 차에 저는 강의도 듣고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부자 아빠 이거 가난한 아빠 책을 추천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책을 통해서 이걸 수업의 구조가 이렇게 다른 거구나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언니, 동생과 함께 가족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트렌드 코리아 책 들어갈 건데요. 지금 딱 보면 책 구성이 지금 간단하죠. 두 줄로. 이거밖에 없는데 사실 이 책이 440페이지 가량 되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이에요.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다 아는 분량을 요약하다 보니까 좀 뒤에서 보면 차트에 글밥이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간략간략하게 해드릴 테니까 어떤 건지 신조어들도 많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테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회가 막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트렌드를 읽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니까 한번 사장님들 책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집중하시면 이게 이런 것들이 트렌드가 되겠구나 하는 것들은 10개의 키워드는 잡아가실 수 있으니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2021년도에 트렌드가 됐던 단어들인데 혹시 아시는 단어들 있으실까요? 저희 딱 보면 6번에 오하운이라는 단어 익숙하시죠? 저희 그룹에서 매달 한 번씩 했던 오늘 하루 운동이라는 키워드였던 6번에 있는 이게 작년에 책에 나왔던 올해의 소비 트렌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2년도 거 트렌드 코리아가 어떻게 해서 이게 타이거와 캣이라는 주제로 해서 나왔는데요. 이게 왜냐면 내년 2022년이 검은 호랑이 해래요. 이 책은 항상 보면 해마다 그 해 띠동물을 가지고 트렌드 슬로건을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타이거와 캣이 된 거고요. 보면은 호랑이는 저희랑 좀 친숙하기도 하죠. 그렇죠? 신화에도 많이 나왔고 올림픽 마스코트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보면 2022년도가 지금 위드 코로나가 지금부터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잖아요. 내년에는 위기와 기회가 또 공존하는 시대래요. 그래서
과연 나는 비상하는 호랑이가 될 것이냐, 고양이로 전락할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사장님들 집중하시면 10개 키워드 잡아가시면 호랑이로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꼭 집중해 주세요. 10개 키워드 제가 한번 공개하기 전에 이거 10개 키워드와 관련된 질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집중하시고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내가 질문에 O라고 하면 1점을 주시면 되고요. 이거 좀 약간 애매하는 건 0.5점. 난 이거 해당사항 없어 하는 건 0점이에요. 그렇게 해서 10개 질문 드릴 테니까 채점하셔가지고 자기 마음속으로 하신 다음에 바로 댓글 올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인 사장님 집중해주세요. 댓글 올리신 분 중에 제가 이따가 조건 해당하시는 분 찾아주시면 돼요. 한 분 제가 추첨해서 선물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뒤에도 신조어들이 많아서 가끔씩 제가 한번 질문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그 맞추시는 분들께는 특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집중해주세요. 일단 1번. 밥이나 술을 마실 때 여러 사람보다는 혼자 또는 두세 명 이내가 좋다. OX 체크하시면 되고요. 점수. 본업에 주식, 코인, 알바 등 부수입이 있거나 앞으로 할 계획이 있다. 3번. 1시간 이상을 기다려 뭔가를 사본 적이 있다. 4번. 휴가 때는 도시보다 나는 자연이 좋다. 5번. 다이어트 할 때 나는 맛은 포기할 수가 없다. 6번. 부모님 또는 내 아이와 취미를 공유하는 게 나는 좋다. 7번. 하루 일정을 시간 단위로 세워서 나는 지켜본 적이 있다. 8번. VR. 메타버스 콘텐츠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곤란합니다. 9번. SNS에 뜨는 광고 링크를 보고 나는 제품을 구매해 본 적이 있다. 10번 마지막. 마블 영화가 나오면 나는 꼭 챙겨본다. 자, 이제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채팅창에다가 저저저저 올려주세요. 저는 지금 채팅창이 안 보이는 관계로 정인 사장님께서 올리신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게 가장 먼저 올리신 분 한 분만 이따가 뽑아서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따로 선물 챙겨드릴게요. 왜냐면 혹시 제가 이거 가족들이랑 해봤는데요. 아이들은 확실히 점수가 높아요. 이게 트렌드한 사람인 거예요. 7개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은. 근데 저는 5점. 그래도 다행히 중간에 나왔어요. 저희 신랑은 좀 더 작고, 그러니까 3점 이하면 지금 트렌드를 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네, 보시면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이 10가지에 관련된 거를 제가 짚어드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하실 텐데 뒷장 한번 보면 10개 키워드가 이거가 나왔어요, 이번에. 2022년 소비 트렌드 키워드가 나노사회, 머니러시, 득템, 아까 질문에다 해당하는 거예요. 러스틱 라이트. 이런 식으로. 헬시 플레저, 엑스틴 이즈백. 바른 생활 루틴이 실제감 테크. 라이크 커머스, 내러티브 자본. 사실 이 단어 보면 머니러시는 저희가 많이 들어봐서 알죠. 그 외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실 거예요. 근데 뒤에서 제가 간략간략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잘 집중해 보세요. 제가 일단 10개가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 제가 핵심 단어 한번 추려봤어요. 저만의 핵심 단어. 선생님들도 한번 이따가 설명할 때 요거 나올 때는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맨 마지막에 왜 집중하라고 했는지 요약해서 또 설명드릴게요. 뉴스킨 사업과 한번 연결시켜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니러시, 헬시 플레저, 라이크 커머스, 내러티브 잡 나올 때는 한 번 더 집중해 주세요. 나머지 것들은 좀 더 해서 넘어갈게요. 일단 나노사회부터 갈게요. 잠시만요. 나노사회는 정말 균자 원자를 뛰어넘는 10억분의 1 단위로 완전 쪼개진 극소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파편화된 거죠. 그래서 특징이 모래알같이 조각조각 흩어지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끼리끼리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가족들 있잖아요. 다 같이 집밥 다 모여서 먹는 현상들 거의 없죠. 아이들 편의점 가서 식사하고 다 흩어졌죠. 그런데 두 번째 또 공동체 중에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죠. 온라인 수업, 그 다음에 대학교도 코로나권이면서 이런 거 축제나 이런 것들 없으면서 온라인 화상으로 거의 동기들 얼굴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문화가 기폭제를 형성하게 됐고요. 해시태그 끼리끼리 여기서 혹시 자만추, 입만추 아시는 분 있을까요? 물복, 딱복, 방복, 호복 이거 맞추시는 분 올라오는 분 있으면 정인 사장님 알려주세요. 제가 답 말씀드릴게요. 자연스럽게 만남을 추구했던 데서 이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코로나로 인위적으로 만나는 거죠. 앱을 이용해서. 그래서 끼리끼리 막 형성을 하는데
물복 딱볶음, 물복숭아 딱복숭아 좋아하는 사람끼리, 방고구마 허벅고구마 좋아하는 사람끼리 개인 취향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혈연, 지연, 학연보다는 지금 세대는 본인 취향 위주로 관계를 추구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가 좀 주의를 해야 되냐면 공감력이 없어요. 너 이쪽은 이쪽 이게 완전 편이 갈라지는 거다 보니까 공감력 증대가 급선무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그걸 했는데 직장인들 보면 이런 얘기 많대요. 나 요즘 애들이랑 일 못하겠어 하는 상사분들 제 아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많이 나면서 일을 못하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런 개인주의들 이런 것들이 팽배하다 보니까 예전 저희들과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것이다. 틀린 것이 아니다. 사장님들도 이제 그 그룹에, 팀에 MZ 세대가 들어오면 그런 다름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같이 이렇게 융합할 수 있는 공감력 증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나노 사회로 인해서 빚어진 것이다.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단어. 두 번째는 머니러시. 저희 많이 얘기 들으셨죠? 수입을 다변화하는 거. 그래서 골드러시라고 예전에 그 19세기 미국 서부에서 금강 발견해서 골드러시라는 거 막 이뤄가지고 사람들이 전 세계인들이 막 몰려들었던 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에서 유래를 했대요. 그래서 머니러시. 돈에 막 사람들이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많이 들어봤던 워렌 버핏이 말했다.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들어오게 하라는 그 단어를 요즘에 저도 인터넷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더라고요. 네트워크 하는 사람 외에도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쓰는 단어라는 거를 그거를 많이 저도 느끼는데 이런 현상이라고 해요. 머니러시.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래서 돈을 벌 건데 하고 봤더니 엔잡과 투자래요. 투자. 그러니까 투잡도 아니에요. 이제 두 개의 직장이 아니라 엔잡. 세 개, 네 개, 다섯 개만. 제가 아는 분들도 보험도 하면서 강사도 하면서 작가도 하면서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주변에. 보면 엔잡 시대가 맞구나라는 걸 제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이런 걸로 해서 투자, NFT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알아보시면 돼요. 요즘에 서점가에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잃었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아는 분 통해서 이걸 듣고서 알아봤는데 요것 또한 이제 미술품 이런 것들 막 투자하고 하면서 투자 열풍 만들고 있는 새로운 그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은 옛날부터 다 중요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지금 더 돈에 열광하는 걸까요? 지금은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젊은 골퍼들이 요즘에 진짜 많이 늘었대요. 비싸잖아요. 라운딩 나가기만 해도 몇십만 원씩 깨지는데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편의점에서 150만짜리 와인 파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런 것도 판대요. 완판이 됐대요. 근데 그리고 그 강남의 뭐 백화점에서는 거의 10만 원까지 되는 빙수 한정판으로 팔았는데 여기 줄 서서 대기한대요. 이런 식으로 남이 하면 나도 해봐야 되는 그런 현상들에서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죠.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만 빼고 다 잘 살아. SNS 보면 정말 다 잘 사는 거죠. 예전에는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는 가랑이 찢어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옛말이래요. 누가 뱁새고 누가 황새인지 다 뒤섞여갖고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서로가 너도 나도 막 다 품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머니러시에 지대한 영향을 준 거가 이런 유지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급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지금 저희도 마트 가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조금 예전과 같은 똑같은 분량의 걸 샀는데 금액이 훌쩍 10만 원, 뭐 15만 원 이렇게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가가 급상승했던 그 경제적 불안감, 뭐 여러 가지 불안감들로 인해서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요즘에 그래서 이런 재밌는 것들도 있대요. 노년에 가장 필요한 거 5가지는 돈, 현금, 머니, 캐시, 금전. 다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저희 쌉자분들은 이런 지금 시대가 머니러시 시대니까 저희의 그 보상 플랜 같은 거 풀어주면서 이것도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기회라는 걸로 한번 접목을 시켜서 요 머니러시 키워드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세 번째 득템력. 혹시 득템력 들어보셨나요? 이게 이젠 돈 갖고는 아니에요. 나는 돈이 많아서 막 예전에 값비싼 거 샀잖아요. 과시했잖아요. 명품, 뭐 외제차 이런 걸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희소한 거. 돈이 있어도 못 구하는 거. 그래서 그 정보를 아는 것도 지금 보면 소셜미디어 시대에서는 재력이랑 트렌드를 이해하는 게 지금의 그 자기만의 그게 능력인 거예요. 차별화, 가시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번 제가 볼게요. 어떤 거냐면 신세계 종용진 부회장님이 인스타에서 좀 난리시죠. 저도 이제 친구 되는 건 아니지만
회자될 때마다 이렇게 들어가서 보기는 하는데, 이분의 그 나이키 운동화를 신으신대요. 집에서는 명품 슬리퍼를 신으시지만 나이키 운동화를 신는데, 누가 봤을 때는 어머, 되게 그 검소하시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20만 원대 정도 나이키 신발이,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만 아는 리그예요. 뭐냐면 그거는 그냥 일반 나이키 신발이 아니에요. 저희가 신는 리셀돼서 몇백만 원만 되는 희귀템 운동화만 신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면, 아, 나이키 신었나 보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는 사람만 아는 리그가 있는 거죠. 희귀템인 거예요. 구할 수 없는 득템한 거죠.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요거 혹시 살짝 보세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새벽 6시 45분에서 50분. 이게 뭐냐면, 어떤 맘카페에서 막 그 노하우처럼 막 회자되면서 이런 방법을 써보세요. 이걸 구할 수 있어요. 한 거예요. 이거 뭔지 한번 보세요. 혹시 맞추시는 분 있을까요? 정희 사장님, 첫 번째 거 혹시 맞추시는 분인지 한번 봐보세요. 제가 할 테니까. 사실 모바일 앱 속을 준비하다. 휴대폰을 여러 대 사용할 수 있으면 2, 3분간 차례대로 접속하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휴대폰을 절대로 흔들거나 건드리지 말고 바닥에 두고 대기하라. 이거는 어떤 제품의 어떤 건데요. 뭐냐면 답 올라온 거 없죠. 스타벅스 굿즈를 구하는 노하우래요. 그래서 맘카페에서 이런 식으로 이게 득템하기 위한 노하우를 공개한 거예요. 뒤에 거 보시면 예전에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30분에 남성 하면 텐트를 치고 코를 고며 자고 있었대요. 또 다른 사람도 옆에 자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 뭐냐면요. 그 명품 소비, 그 시계를 사기 위해서 요즘에 오픈런 알바라고 많아요. 백화점 오픈하는 순간 탁 들어가서 사야 되는 그 알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게 왜 나오냐면 뒤에 보시면 득템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해요. 첫 번째, 줄 서고 기다리기. 그래서 오픈런 알바. 이게 고가래요. 텐트 치고 밤샘 줄 서기 등 하는 거고요. 운으로 쟁취해야 된다. 이건 저는 좀 되게 쇼킹했던 거가, 이게 한정판이다 보니까 샤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줄 서기에 오픈런에서 들어갔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살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샤넬 그 한정판을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몇 개가 나한테 올지 모르는데 자기 순서에 못 올 수도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시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샤넬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샤넬이 나를 선택하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이런 득템력에 관련된 이런 말들도 오고 간다고 해요. 저는 약간 여기 좀 쇼킹했어요. 네. 그리고 보면 왜 득템력이 이렇게 부상하나 봤더니 영앤리치 젊은 부자들이 많은 거예요.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이런 걸로 해서 요즘에는 젊은 부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 SNS 활성화로 그다음에 이거를 투자 수단으로 쓴대요. 리셀해서. 왜냐하면 희귀템이다 보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겠죠.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시 리셀하면서 그게 테크가 되는 거죠. 테크. 그래서 돈을 버는 수단으로 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헝거 마케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헝거 마케팅. 왠지 저 이거 보면서 정해진 시간에 한정된 물량만을 공급하는 전략. 저희 메타 살 때 아니면 저희 것도 약간 이런 개념이죠. 정말 간절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샀던 소비자의 갈망 심리를 활용하는 게 헝거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시사점은 뭐냐면 소비자 관심을 사로잡는 제품 마케팅을 화제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꼭 갖고 싶다는 갈망을 갖고 있게끔. 저희 유스킨 제품도 이제 자기만의 그 사장님들만의 제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득템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스트링 라이프. 이게 처음에는 되게 시골풍, 소박한, 투박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도시 생활의 여유와 편안함을 이제 부여를 하면서 자연과 시골의 그런 시골형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거. 그래서 보면 어떤 것들이 일단은 혹시 여기서도 보시면 잘 모르시던, 저도 모르던 단어들이 신기한 것들이 많은데요. 예전에 호캉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호텔 가서 휴가 가는 거. 총캉스. 오캉스 아시나요? 오캉스. 오캉스 아시는 분 올려놔 보세요. 오캉스. 오캉스는 한옥으로, 한옥을 가서 즐기는 거. 오캉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뷰 맛집 중에서 노을뷰, 바다뷰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논밭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게 좀 쇼킹했어요. 논밭뷰라는 게 있어요. 뒤에서 한번 제가 영상 살짝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뷰 맛집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어떤 거가 있냐면 한 달 살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제주도 가서 한 달 살고 뭐 보름 살고 제 주변에도 이런 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워케이션 유행이래요.
이거 뭐냐면 일하고 노는 거하고 짬뽕 돼 있는 거예요. 워케이션. 그래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저는 이것도 실기했어요. 농촌으로 유학을 갑니다. 비대면 수업 때문에 이제 이게 농촌으로 가면 같이 이렇게 소수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좀 더 이렇게 활동하기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농촌으로 유학 보내는 것들이 또 유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 것들 알아보고 요 단어 제가 퀴즈 내는 거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오도이촌, 사도이촌. 이거 맞히시는 분 선물 나갈게요. 정인사님 잘 봐주세요. 오도이촌, 사도이촌. 뜻 아시는 분 있을까요? 한번 올려주세요. 이거는 뭐냐면 5일은 도시, 이틀은 촌, 4일은 도시, 3일은 촌에서 이렇게 같이 병행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워라벨 대신에 러라벨이 유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러스트 라이프를 즐기는 러라벨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거 제가 잠시만요. 아까 이거 체크를 안 했네. 잠시만요.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논밭 보며 커피 한 잔. 요즘 들리시나요? 그야말로 뷰 맛집 찾는 분들 네. 많이 계시는데 실제로 논밭을 보면서 커피를 마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요즘 전망 좋은 그런 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논 한가운데도 이 카페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색적일 것 네. 같긴 한데 한번 볼까요? 네. 한적한 시골 풍경 감상하면서 차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이색 카페가 인기라고 합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탁 트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카페가 보기만 해도 속이 시원한데요. 사방이 숲에 둘러싸인 이 카페의 전망 역시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는 논밭뷰 카페들까지 등장해서 눈길을 끌고 있다는데요. 논밭 한가운데 위치한 카페 모습입니다. 이 마치 시골에 홀로 뚝 떨어진 듯 복잡한 도심에 있는 카페와는 이 색다른 분위기를 선사하는데요. 이렇게 한적한 농촌에 카페들이 들어선 이유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인파가 적은 중소도시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 포스트 코로나 여행 트렌드와도 맞아 떨어졌다는 분석인데요. 실제로 한 온라인 여행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여행객 300명이 뽑은 올해 가보고 싶은 국내 여행지 63곳 중 3분의 1이 강원도 고성과 전남 담양 등 군 단위의 여행지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논밭 보며 커피 한 잔. 네, 보셨죠? 이게 논밭 뷰 카페. 그래서 사장님들도 팀원들이랑 같이 한 번씩 러스트 라이프를 즐기러 한 번씩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째, 이거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건데요. 건강, 헬시 플레저. 여기 헬시라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강 관련된 건데, 갑자기 왜 건강은 옛날부터도 관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중요해졌을까? 왜 트렌드가 됐을까? 보면 코로나19에서 건강 중요성이 재인식이 됐대요. 그리고 예전에는 아프지 않은 거, 그게 건강이었잖아요. 지금은 트렌드가 달라요. 삶과 몸 상태의 만족도에 따라서 건강하냐 안 하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 정신적 건강을 모두 챙기고 식단, 피로, 멘탈 관리까지도 요즘 젊은이들은 많이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시면 현재 세대의 특징은 뭐냐? 건강은 하고 싶은데요. 힘들게 하고 싶은 생각은 절대로 없대요. 그래서 요것도 퀴즈 하나 나갑니다. 마지막 퀴즈일 수도 있는데 어다행다. 요거 유행어예요. 다이어트 유행어. 이거 알아두시면 선생님들도 도움 되실 거예요. 어다행다. 오! 지금 여기, 예, 올라왔네요. 정인 선생님 잘 보시고 맨 먼저 올려주신 분. 다음 본창에 보시면 어차피 다이어트 할 거 행복하게 다이어트 하자. 이게 트렌드예요. 요즘 젊은이들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예전에는 저희들은 절제하는 게 많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치고 요요 현상도 오고 중독 포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재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떡볶이, 곤약 파스타, 무설탕 아이스크림, 프로틴 브라우니처럼 해서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먹고 즐기면서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젊어지고 있어요, 점점. 어떤 거가 있냐면 탈모 관련 소비가 예전에 40, 50대에서 지금 20, 30대가 급증하기 시작해요. 이거 사장님들 잘 기억해 두세요. 탈모 관련 시장이 20, 30대가 급증하면서 많이 관심, 소비량도 되게 많이 늘었다고요. 40% 이상이 늘었다라는 보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챙기는 거가 MZ세대는 뭐냐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고
밥 한 끼는 굶어도 8가지 영양제는 꼭 챙겨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아프고 나서 치료. 예전 어르신들은 다 그랬죠. 아프고 나서 병원 가고 막 이 약 저 약 막 드시는데 지금은 그런 치료 이야기 아니라 내가 건강할 때 건강을 더 지킬 거야. 그래서 예방의학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대요. 이게 젊은 세대들의 신드롬입니다. 그래서 사장님들 잘 기억하셔가지고 지금은 점점점 건강 관련된 게 젊은 세대로 넘어왔고 지금은 예방의학이기 때문에 저희 유스킨 같은 경우는 딱이죠. 파마넥스 작품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볼게요. 엑스틴 이즈백. 뭐야 도대체 이랬거든요. 엑스틴이 뭐야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보면 여기 트렌드 코리아가 10개 키워드 중에 항상 꼭 사람을 넣는데요. 사람 관련 키워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는 이거였던 거예요. 엑스틴. 보면 여기 연예인들 있죠. 얘네들 공통점. 서태지, 박진영, 유재석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 X세대라는 거야. 지금 주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소비시장의 가장 중요한 세대가 있고요. 보면 X세대는 뭐냐면 X세대. X세대들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70년대 이후 출생자. 네. 그래서 여기서는 75년생을 기준으로 많이 얘기해놨어요. 책에서는. 70년대생 출생자들을 보면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여기가 10대 야타족, 오렌지족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죠? 그때 신조어 탄생했던 때가 지금의 X세대, 신세대의 원조라고 하는 거죠. 지금의 MZ세대는 저리 가라였다고 해요. 그 책에 표현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신세대 원조였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어떤 세대가 됐냐면 기성세대랑 MZ세대 사이에서 낀 세대가 됐어요. 대우는 위에서 이렇게 꼰대 소리는 듣지만 MZ 세대들한테 대우는 못 받는 약간 낀 세대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저희 사람들 잘 활용하면 좋을 게 정보에 이 사람들은 갈증을 느낀대요. 새로운 정보. 왜냐면 트렌드를 읽어가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10가지 배우셔가지고 아시는 그 XTN 세대 있으신 분들이랑 요거 10가지 키워드 가지고 이야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보에 갈증을 느끼는 세대이기 때문에 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세대예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사실은 보면은 보통 제품 개발할 때는 MZ세대를 기준으로 많이 하는데 매출 증대는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겨냥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 여기서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40, 50대 소비자 절반 이상. 저도 사실은 마켓컬리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소비량이 많은데 여기가 40, 50%를 거의 마켓컬리가 40, 50대가 장악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소비층이 많으니까 저희도 뭔가 하실 때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늘 생활 루틴은 뭐냐면 말 그대로 루틴 아시죠? 돌아가는 패턴들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그 즐거움을 찾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가 많아졌잖아요. 재택근무도. 근데 그게 행복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불안하대요. 이렇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루틴을 막 만들어가는 건데 저도 이런 거 많이 했던 적 있거든요. 보면 돈을 미끼로 일상 루틴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디 프로필 촬영을 예약할 때 한 6, 7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저희는 되게 저렴하게 하죠. 6, 70만 원 정도 되는 것들을 예약을 먼저 해놓고 운동을 하기 싫으니까 매일 운동을 가는 거죠.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이슈시 학급통 하는 거 많이 받고 이거 저는 좀 약간 의외였는데 어떤 거냐면 단톡방이 있대요. 서로 이제 돈을 걸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규칙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뭔가를 화면이 꺼져 있거나 뭘 했건 규칙에 어긋나는 걸 하면 강제 탈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그 오징어 게임 비슷한 거예요. 마지막에 남는 사람들끼리 그 걷었던 그 금을 나눠 가지는 그런 형태의 그런 것들도 루틴을 만들어가는 방 중에 하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거 미라클 모닝 하면서 기상 인증하는 것도 이것도 저도 예전에는 이거 좀 많이 했었어요. 초창기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제가 블로그 시작할 때쯤에 그 블로그 멤버들이랑 해서 좀 이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에 일어나는지 기상, 미라클 모닝, 그 다음에 독서, 운동한 거 인증하는 거 이런 것들 좀 했었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다른 생활 루틴이들이 있구나 해서 저는 여기서 하나 얻어가실 거가 뭐가 있냐면 저는 어떤 게 좋았냐면 아는 단톡방 중에는 아침마다 새벽 5시인가 일어나셔가지고 신문 전체 그날의 신문을 기사를 다 스크랩하세요. 그중에 하이라이트만 뽑아가지고 단톡방에 올려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 항상 6시에 올리세요. 그럼 그분의 그걸 보면서
그 하루 일과에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사를 저희가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매일 아침 모니평지든지 정해져서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루틴을 만드셔가지고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실제감 테크. 이거는 이제 2개 나왔어요. 보시면 실제감이라는 거는 가상, 실제는 아닌데 실제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혹시 메타버스 다들 아시죠? 요즘 하도가 되고 있는 건데 회사 체육대회를 했대요. 저 아는 분은 남편이 회사 체육대회를 실시를 메타버스로 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콘서트 관람하는 것들 제가 하고 있는 걸 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메타버스 뭐 아셔야 됩니다. 어떤 것들인지 지금 세계들. 근데 VR 강체험은 MBC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 2 이거 한번 보시면 눈물 나요. 이거 뭐냐면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텐데 저도 책을 보고서 이 책을 통해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찾아봤던 케이스인데 사장님께서 끝나시면 유튜브 찾아서 너를 만났다 한번 보시면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지만 제가 봤던 거는 엄마가 어린 아이가 희귀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하루만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VR 가상 체험을 통해서 그 아이를 만난 거예요. 정말 가상인데 실제처럼. 그래서 서로 만나서 막 엉엉 울면서 그 생일 축하도 해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한번 찾아서 유튜브 보시면 아 이게 VR 가상 체험이 이렇게 변화를 했구나라고 하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고 제가 뒤에 하나 이거 보여드릴게요. AI인가 아담과 로즈는 제가 한번 어떤 게 실제감 테크인지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살짝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간보다 더 인기 있는 가상 인간도 있습니다. 연간 100억 원 넘게 벌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광고 모델, 가상 아이돌 등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영원히 늙지 않는 이들의 인기도 영원할까요? AI 앵커가 전합니다. 이거 AI 앵커예요. 김주하 앵커도 AI예요. 김주하 AI 앵커입니다. 1998년 혜성처럼 등장한 국내 1호 사이버 가수 아담입니다. AI 앵커인 저에겐 선배네요. 당시 기술적 한계로 금세 사라졌지만 3D 기술 발전과 비대면 시대에 힘입어 다시 가상인간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멋진 춤사 위에 통통 튀는 매력의 소유자 가상인간 로즈입니다. 광고 모델로 나섰습니다. 전 세계 1호 가상인간 릴 미켈라는 연간 수입이 100억 원이 넘습니다. 가상인간의 확장성은 무한한데요. 가상 아이돌이 등장하고 가상인간의 굿즈 상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인간의 디지털 파일 NFT가 경매가의 8배인 400만 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진짜 인간도 진짜 사진도 아닌데 말이죠. AI 기반이라서 이 facial expression이 훨씬 더 내추럴하고 지금 아마 마케트에서 많이 본 게 아닌 거라고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트레스트가 지금 생기고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가상인간이 인간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당장 저는 기자의 자리를, 로즈는 연예인의 CF 모델 자리를 대체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대체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 벌써 수평적 공존의 현상들은 벌어졌고요. 법적으로 허용은 안 하지만 현상적으로 실제 2025년이면 가상인간 시장 규모가 14조 원에 달해 인간 인플루언서 시장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였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이거 김주하 아나운서 앵커 AI인 거예요. 실제 아니고. 그리고 아까 로지 같은 경우도 광고에도 나왔던 실제 사람 같잖아요. 이런 시대가 실제감 테크 시대입니다. 네. 이제 9번째 라이크 커머스. 이거 사장님 하셔야 돼요. 이제 2개 남았는데요. 이거 사장님들과 되게 연관이 있을 거예요. 저희 사업자분들과도. 어떤 거냐면 좋아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 연예인 좋아하는 분들 많았죠. 요즘에는 뭐 영웅 시대, 임영웅 아니면 뭐 아미 있잖아요. BTS 무조건 그냥 그 사람들 추종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좋아하면 산다. 그래서 라이크 커머스예요. 그래서 수요망,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수요망을 관리하는 게 핵심이야. 나를 추종하고 따라주는 사람들. 요거는 제가 한번 샘플로 올려놨는데 볼 수는 없지만 사장님들 보시면 좋은 게 1000명의 진정 팔로워만 있으면 사업이 된다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 이분 또한 그렇게 해서 이분이 누구냐면 인스타 여우마켓 윤여진 대표인데요. 소수의 인원으로 진정한 팬을 통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봤더니 2만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팔로워를 구축해서 이분이 엄청나게 성장했던 스토리를 유튜브 찾아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그 부분인데요. 어떤 거가 있냐면 보면은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 라이크를. 그래서
요즘은 어떤 시대냐, 일부러 쇼핑을 가지 않잖아요. SNS 링크 보고 타고서 그냥 항시 쇼핑하는 시대다 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게 화두가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다른 거보다 나은지, 다른 거랑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사람들이 샀대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나다올 때 지갑을 연다라고 해요. 좋아요를 누르고 지갑을 여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들 보면 어떤 거가 중요하냐면 라이브 커머스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건 진정성이래요. 그래서 나의 진정성을 보여주시고 진정한 교감을 나눴을 때 소비자들은 그 수많은 뉴스키너 중에 꼭 나여야만 하는 이유를 찾으셔가지고 나의 진정성을 보여주시면서 소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많이 끌어모으세요. 내가 말했을 때 무조건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길게 왔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보시면 내러티브 잡음. 사실 이것도 무슨 말이지? 이랬어요. 내러티브. 보면 이게 이야기를 엮어서 창의적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서술한 건데 제가 여기다가 예시를 들어놨거든요. 보시면 어떤 거가 있냐면 이게 그 내러티브가 생기면 어떤 거가 있냐면 브랜드를 구축하는 거죠. 나만의 브랜드가 구축이 돼서 유일무이한 거가 됐어요. 그래서 시장을 압도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테슬라가 그런 거죠. 나는 테슬라 그 세계 최고의 전기차를 만들 것이다.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비전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꿈의 기대치에 반영돼서 사람들이 여기에 막 열광하면서 주식값이 엄청 올라간 그런 거가 테슬라.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때 하자가 있는 핸드폰은 막 불태워버린다라는 얘기들이 막 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삼성은 제품을 제대로 만드는 회사야라는 인식을 가지게 됐던 거죠. 그리고 에비앙 아시죠? 에비앙. 저도 예전에 이거 많이 사 먹긴 했었는데 미네랄 풍부한 약수로 유명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프랑스 에비앙 마을에 광천수를 마시고 신장결석 환자가 완치됐던 그 스토리 있잖아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올려놨는데 나중에 에비앙 스토리 한번 찾아보시면 나와요. 이게 그러면서 프랑스 그쪽에서 다 시상까지 해주는 정도로 에비앙을 그렇게 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에비앙 하면 저희 예전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되게 좋은 물이야 라는 인식이 많았던 거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내러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샤넬 같은 경우는 여성의 몸에 새로운 자유를 주다라는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코르셋과 긴 치마에서 여자들이 해방이 된 거죠. 그 여성 바지도 만들어지면서 이런 내러티브들을 만들어내면서 이런 것들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는 나만의 내러티브,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걸 고민해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만의 핵심 가치를 잘 찾으셔야 돼요. 나는 꼭 이것만은 꼭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으셔가지고 일관적이고 연속성 있게 내러티브를 구사하셔야 돼요. 어느 날은 난 이거였다가 어떨 때는 난 이거였다가 막 추구하는 것들이 달라지면 혼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핵심 가치를 먼저 찾으셔가지고 나만의 내러티브를 만드는 거. 그랬을 때 유스킨의 김정인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래서 이런 것들을 추종자나 팬덤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보세요. 아까 봤을 때는 도대체 무슨 말이야 했을 텐데 지금 10개 단어 보시면 한번 다 듣고 나니까 조금은 무슨 말인지 좀 아실 것 같으시죠? 10개 단어들이 다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집중할 키워드 4개. 헬시 플레저, 머니러시, 내러티브, 라이크 커머스. 그러니까 건강 관련된 젊은 세대를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타켓을 잡으셔가지고 머니러시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들을 보상으로 풀어내면서 내러티브 어떻게 나만의 스토리도 또 만들어야겠죠. 나만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좋아요를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확장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랑이처럼 기상하는 2022년 한 해를 만드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